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폭도당은 물론이고 일반 네티즌인 것처럼 가장해서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폭도 행위를 저지르고 그걸 또 옹호하는 것들까지 싹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법원에서 이번에 폭도들한테 그 58명이 있습니다. 그 58명 중에 5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인데요. 가담 정도에 맞춰서 공동주거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특수폭행 이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네요.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2명만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 영장 전담 법관이 아니라 다른 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하고요. 이 결국에 다 종합을 해보면 이 5명, 그 한마디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한 그 폭도 5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2명을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명이 기각이 돼서 도합 합산 63명 중에 58명이 구속이 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고 하네요. 저 5명이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허세 부리고 다닐지 벌써부터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잡혀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들 세상인 줄 알았겠죠. 라이브로 저 유치장 간대요 하면서 질질 짜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질질 짠다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저렇게 체포된 장면이었고요. 한 어떤 또 정신 나간 인간은 저런 식으로 살면서 이런데 처음 와본다면서 유치장 막 인증샷까지 올립니다. 국힘 갤러리에. 저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막 관심 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막 애국 열사다, 뭐 20년 뒤에 국회의원 미리 축하한다. 저들 기준에서의 국회의원 되는 방법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열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정신 못 차리고 저런 거에 소위 뽕이 차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개념한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도 누가 비판 댓글을 내면 짱깨라면서 저렇게 또 그냥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제대로 엄벌로서 다스리지 않는 이상 대화, 교육 이런 걸로 불가능합니다. 자꾸 주위에 막 저런 사람들 없는데 라면서 뭐 대화를 잘하면 된다, 타협을 잘하면 된다,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이 부족해서 그렇다, 임종석 씨 같은 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낭만적인 얘기들 하면서 내 자식은 교육을 잘 시켰더니 되더라, 내가 막 자식과 토론을 열심히 하니까 애가 그래도 좀 알아듣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대화와 타협이나 교육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금융치료라든지 특히 이번에 폭도들에 대해선 엄벌 중에 엄벌로 그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단까지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그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좋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죠. 바로 윤상현입니다. 잘 재판 받아봐라. 윤상현이 빼주고 국힘에서 변호사 대주고 정강훈이 벌금 내줄 거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비꼬는 겁니다. 당장 윤상현이 최근에 또 어떤 짓거리 저질렀습니까? 자기가 윤상현인데 연행자들 잘 부탁한다, 강남서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층한테도 어필하고, 그러니까 국힘 갤러리에 자기 막 체포됐다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도 근데 윤상현이 전화를 해주더라, 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실제로 그러더니 그런 것들이 막 풀려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막 인증샷 올라오고. 그래서 저 윤상현 같은 것들이 뒤에서 배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거기에 또 용기를 얻어서 더 극단적인 폭동을 저질렀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 갈라치기라고 있다,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다, 또 민주당 타령을 해서 이걸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이러니 당연히 야5당에선 저거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 윤상현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허세를 계속 부리면서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두렵다면 날 제명하라 라고 하는데요. 두려워서 제명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작 반응은 응 안 두렵고 제명 고고, 요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저게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무슨 뭐 깡패들이 뒤 봐주고 경찰서장 막 전화해가지고 그 내가 애들 이렇게 잡혀갔다고 하는데 좀 살살 좀 하셔, 이러고 그냥 바로 풀어주고 뭐 이런 관계입니까?
저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것도 심지어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고요. 이걸 두고 그럼 내란 땅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윤상현 제명안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뭐 들이받든지 했어야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완전히 지금 맛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다가 뭐라 그러냐?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 땅 것들 이재명 대표 빼고 아무 얘기나 다 해보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것들입니다. 뭐 또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극우와 손잡은 국힘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게 지금 뭐 전광훈 당인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당인지 이제는 구분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윤상현을 옹호하는 것도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뭐 지지층 눈치를 보든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한테 어필을 하는 뭐 그런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저것들은 결국엔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다. 그렇다고 영남 자민련급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이랑 민주당을 향해서 히틀러 나치를 운운합니다. 아니 아무리 저렇게 정치적 구호를 내건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정도껏 와닿든가 전혀 와닿는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들이 저지르는 걸 맨날 민주당이 뒤집어 씌웁니다. 그 제가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한 건 저들이 저런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최소한 저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도 최후의 저지선이 어디로 가냐?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부류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차피 설득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니도 똑같고 쟤도 똑같아 이러면서 양비론 펼치고 물타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권성동 부류의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민주당도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히틀러 나치 운운하기 이전에 역대 지들 대통령을 먼저 보고 오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도 없는 것들이 죄다 잡혀가기도 했었죠. 그마저도 끝까지 책임지고 나온 사람은 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센 척이란 센 척은 그렇게 하더니 뭐 이런 꼬라지가 나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아무리 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극우 폭도들을 두둔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에 나섰고요. 지금 윤상현에 대해선 가장 아픈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명태균 측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상현이 몽둥이 찜질 당할 일이 남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선 출마 운운하며 날뛰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해 나갈 계획이다. 명태균 측 변호인인 남상건 변호사가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온 이름이 홍준표, 윤상현, 박형준입니다. 왜 몽둥이 찜질 얘기가 나왔냐? 윤상현의 입으로 윤상현을 제대로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윤상현이 예전에 전농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몽둥이가 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몽둥이 네가 먼저 맞게 생겼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윤상현한테 직접 연락하고 그리고 윤상현이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 말고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같이 묶여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아직 안 보냈네? 라면서 이제 도발로
남상건 변호사가 시작을 하는데요. 핵심은 홍준표 복당 결정된 날 홍준표 아들이 왜 명태균한테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도 트럼프 취임식 갔다더니 저기서도 애초에 그 사기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호텔에서 봤다. 너무 춥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홍준표든 윤상현이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별의별 어그로를 다 끌고 있는데 대선 주자라는 방패로 명태균 게이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 염치 없는 것들아. 그리고 명태균뿐만 아니라 특히 이 윤상현은 정광훈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정광훈한테 막 90도로 인사하고 집회 나가갖고 막 큰절하고 그렇게 태극기 모독단들한테 어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정광훈도 이번에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JTBC 기자를 아예 막 뿌락치로 만들고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좌표 찍고 공격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7층 안경 쓴 남성 이게 JTBC 기자라고 했지만 저 사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뭡니까? 사랑제일교회 바로 정광훈 교회 전도사 요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정광훈 쪽은 목사나 뭐 교회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 사랑제일교회 저 사이비들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정광훈이 운운한 국민저항권 이것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니까 어제 부랴부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손절하려는 척을 했는데 저런다고 손절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네들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이 여기저기 좌표 찍고 돌아다닌다 해도 이런 걸 대다수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뭐 신남성연대 같은 데서도 아예 그냥 댓글 주도적으로 좋아요나 그다음에 뭐 아예 기사 막 신상털이하고 좌표 찍기 하고 이런 거를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될 뿐 신남성연대 그다음에 뭐 정광훈 이런 것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저런 걸 근데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죠. 여기에 이런 그 테러 위협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요. 제가 차마 읽진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비롯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신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사이버 여론전, 그다음에 심리전 이런 거를 작정하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이 문제 이번에 제대로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갈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지금 데일리로 터지는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공수처 얘기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속보가 전해졌고요. 이게 윤석열 비하폰 서버 확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하폰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맞고 나선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경호처입니다. 김건희 경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래서 저 김성훈 경호차장이 풀려날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현재 심판정에서도 포착이 된 상황인데 정확히는 윤석열 호위무사가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죠. 그러더니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부정보 유출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지금 유출된 내용들 뭐 무기 사용 지시라든지 뭐 CCTV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거 다 허위 사실이다. 유출한 것들 다 법적 대응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도 한패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 따위 짓거리 저지를 걸 뻔히 알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저걸 풀어줘요. 저 미치광이들을 저렇게 풀어줘 버리니까 검찰도 똑같이 지금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늘 오전에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황제 경호 의혹에 대해선 확인 못 해준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또 정말 염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행안부 장관 이때 지금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들 다 터졌거든요. 그 이상민이
선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손을 들고 물론 거짓말을 대부분 할 텐데 그마저도 나는 하는 척도 안 하겠다. 대놓고 개기겠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니네 뭔데 개돼지들아. 이따위 태도로 지금 저렇게 그냥 그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선서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상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후로 폭도들을 비롯해서 내란 수괴 공범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이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에 집중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